필라델피아 한인마트에서 은행 현금을 운반하던 수송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리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맨데놀 강수위가 지난해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홍수 위험이 커지자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해 납치와 강도, 테러 위험을 이유로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교통부가 한국 물만 처리 시스템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의 불만 사항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리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회의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후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유럽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베를린으로 날아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다음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토 문제는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현재의 전선이 기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t zu Verhandlungen über territoriale Fragen bereit. Dann muss aber die sogenannte Kontaktlinie der Ausgangspunkt sein.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영토 교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차 회담에선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후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And we'll have a quick second meeting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nd myself if they'd like to have me there. There will be, I don't have to say, there will be very severe consequences, yes.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이번 화상회의를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조치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인 상점들이 밀집한 쇼핑센터에서 무장 강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은행으로 현금을 옮기던 수송차 운전기사를 노리고 범행을 벌였는데요. 최근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비즈니스가 대거 입점해 있는 한 쇼핑센터 앞입니다. 현금 수송차 운전기사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장을 한 남성 2명이 뒤따라 들어가더니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필라델피아 엘킨스 파크 한인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은행으로 현금 이송 업무를 수행하던 운전기사를 타깃으로 무장 강도를 벌인 겁니다. So if you look kind of where that FedEx truck is parked right now, that's where the armored car was parked. So the armored car pulled into the parking lot, parked to make a delivery to the bank branch is located here in the H Mart. And as she exited the armored car, that's when the suspects approached her. 용의자들은 총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한 뒤 최대 8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들고 검은색 아큐라 세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Armored car driver stated that she was approached by two males, one armed with an AK-style rifle, the other with a pistol. What I'm thinking is more like it sounds like a setup. Like I don't. Would there only be one person working like that important job? So
holding like a lot of money. 경찰은 현재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필라델피아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현금 수송차 강도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200만 이상이 도난당했고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리 산불이 일주일 넘게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리오블랑코에서 발생한 리 산불이 현재까지 약 12만 3천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 중이고 진화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방 헬기와 인력이 추가 투입됐지만 콜로라도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세가 거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at's what we call crown fire, and that's where the fire gets up into the upper parts of the trees. We're looking at 150 to 200 foot flame lengths going on behind us there. Not a whole lot that firefighters can do to get right in on that. 현재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주민 1,000명이 대피했으며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기상청과 기상학자들과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 산불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스프링 크리크 산불의 10만 8천 에이커 규모를 넘으면서 역대 5번째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라파에테 공원 인근에서 용의자 알렉산더 리 로저스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1시간 만에 로저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는 지난 8월 5일 워싱턴주 롱비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7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이후 캘리포니아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앞서 월요일 오전 칼라바사스 지역에서 로저스의 차량을 발견했고 인근 우들랜드 힐스 지역에 경계령을 내린 뒤 수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로저스는 현재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며 워싱턴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빙하가 녹아 강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맨덴홀강 수위가 16.65피트까지 올라 지난해 최고 기록인 15.99피트를 넘어섰습니다. 당국은 맨덴홀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홍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덴홀 강은 3만 명이 거주하는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지역에서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산책로를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기 관광 명소로도 꼽힙니다. 현재 강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설치된 임시 제방 덕분에 큰 피해는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다른 지역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했으며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연간 기온이 3.1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 퀸즈에서 80대 고령 운전자가 푸드트럭으로 돌진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에스토리아 19번가와 42번가 교차로에서 은색 토요타 차량이 시속 60마일로 질주하다 푸드트럭으로 돌진했고 이후에도 계속 회전하면서 주변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푸드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완전히 망가졌고 거리에는 깨진 유리와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Heard the scream, I felt it in my back and I just stepped back one step and I literally, he must have grazed my leg, that's how much I missed it by. 이번 사고로 운전자인 84살 남성과 푸드트럭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41살 호아킨 베난시오, 70살의 산티아고 바이레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누구도 이런 참사를 겪어서는 안 된다며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It's hard. Nobody deserves this type of end, you know. Maybe this time was my brother. This time could be anybody. 한편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 당국이 멕시코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에서 납치, 강도, 테러 등 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콜리마와 게레로, 미초아칸, 시날로아, 타마울리파스, 시카테카스 등 총 6개 주에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혼자 여행하거나 야간에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말고 지정된 탑승장에서 우버나 캐비파이와 같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행 전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국무부의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해 최신 보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3월 칸쿤과 푸에르토 페나스코 등 인기 관광지 방문을 경고하고 6월에는 데이팅 앱을 이용한 납치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멕시코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 여행객들의 불만 사항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미 교통부는 3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항공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사나 여행사 이용 중 겪은 불만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은 승객이 티켓 예약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포함해 양식을 제출하면 접수 즉시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답변이 당사자에게 발송되고 그 사본이 항공소비자보호국에도 공유되며 처리 진행 상황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불만을 제출하기 전 먼저 해당 항공사나 여행사에 직접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나이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오늘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검색 기록, 시청 영상, 계정 사용 기간 등의 정보를 분석해 18살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가입 시 허위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미성년자로 식별될 경우 자동으로 청소년 보호 모드가 적용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컨텐츠 접근이 제한되며 추천 영상 조정, 반복 시청 차단, 휴식 알림 등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로 잘못 분류될 시 정부 발급 신분증, 신용카드 또는 얼굴 사진을 제출해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몇 달 안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현장에 1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꺼번에 투입하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반복적이고 무거운 물류 작업을 대신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테스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하이의 로봇 스타트업 에지봇이 개발한 바퀴형 휴머노이드 로봇 위안정 A2W입니다. 이 로봇 100대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푸린전궁의 생산 설비에 투입됩니다. 이 로봇들은 지난달 푸린전궁의 생산 설비에서 테스트를 거쳐 정식으로 채용됐는데요. 한 근무조가 1000개의 물류 상자를 배송한 것은 물론 약 10,000번의 작업에서 실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안정 A2W는 물류 적재와 하역, 팔레트 운송 등 신체에 무리가 큰 작업을 대신 맡게 될 예정인데요. 푸린전궁 측은 로봇이 투입되면 근로자들이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요. 현지 언론은 이번 계약이 중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제조업 분야 대규모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커의 작업용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해외 해커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이버와 사이보그란 이름을 쓰는 두 해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 소속 인물의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사이버보안 전문 잡지에서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다수 기업을 해킹한 정황을 확인했고 김숙희가 중국 해커들과 협력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이메일 주소와 김숙희가 사용한 해킹 도구, 내부 매뉴얼, 비밀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골드카드 비자. 우리 돈 약 68억 원을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길이 열리는데요. 대상은 전 세계 부유층 외국인,
이 비자를 대규모로 판매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구매하면 부채를 갚고도 15조 달러가 남는다고 자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민 변호사들은 부유층 외국인이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낼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의회 입법 없이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며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안을 두고 정치적 상징성은 크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현실성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가 3천억 원대 개발 사업에 부당 개입했다고 개발업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주장한 건데요. 이들은 오타니 측이 명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 해체하고 계약 파기를 유도해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오타니와 후원 계약을 맺고 훈련시설 건설 계획까지 홍보해온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오타니는 올해 1월 착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 측은 소송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개발업자와 중개인 해임 결정은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 개혁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000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특검은 김 씨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g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사무실. 특검 관계자가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21g은 바로 지난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g은 과거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21g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18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무려 15개가 무자격 업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정작 의혹의 핵심인 21g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21g은 물론 감사원과 김 전 비서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 씨가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씨의 수행비서가 교환하러 갔을 때 조 씨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저 공사 의혹 외에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한 단서도 포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통일교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빈집털이범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이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신윤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인 명단과 대조할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합동연설의 준비로 대전에 가 있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을 빈집털이범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당사에 압수수색하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건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지만 특검이 제시한 통일교인 20명을 당원 명부와 대조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샘플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20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당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전에서 연설회를 마친 당대표 후보들도 밤늦게 당사에 들러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정치적 앞잡이 그리고 국민의 힘을 파괴하고 해산시키는데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 거죠. 특별 사면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경기 일산에서 예정됐던 합동연설에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컸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던 중부지방에서는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어난 불에 차량이 휩쓸리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노란색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터널 안 2개 차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소형 버스가 터널벽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8명 중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끄러져서 터널 내 왼쪽 벽, 오른쪽 벽을 충격한 다음에 좌전도 됐답니다. 그보다 앞서 아침 7시쯤 경기도 포천시에선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영종도에서는 승용차가 호수에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호수에 빠진 차량은 뒷바퀴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빗길 미끄러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기 김포시 대보천에서는 차가 떠내려간다는 행인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보천 일대를 집중 수색해 차량을 발견했지만 신고 접수 5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80대 남성을 물 밖으로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까지 66건의 도로 침수가 발생했고 여객선 28척, 항공기 12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이맘때면 이런 안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반가운 연락이 어느 순간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0세 이상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화 사기로 입은 손실은 지난해에만 약 30억 달러, 신고된 피해 건수는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미납을 가장한 IRS 사기,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사기,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금융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첫 번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의심되는 연락은 가족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래가는 안심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